2016년 3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3번부터 달려볼게요. 3차분의 3차니까 최고차 함께수 비교하면 3번이겠죠. 물론 이제 제대로 된 풀이는 분자분모를 n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4-n세제곱분의 1분의 12 더하기 n분의 1 되니까 얘네는 0에 수렴해서 답은 4분의 12겠죠. 다음 24번. 극한 두 개를 줘놓고 a,n, bn의 곱을 물어보는데 이건 사실 대충 야매로 an이 왠지 한 n분의 2 정도면 될 것 같고 bn은 한 2n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곱하면 왠지 4인가? 해서 풀면 당연히 답은 맞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 풀려면 이 극한 값만 보고 a,n, bn을 구하려고 하면 욕심이고 이 구해야 되는 요 수열을 얘네끼리 연산을 해서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수렴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저지르고 수습을 하면 돼요. A에는 앞에 3n 플러스 2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만들어주고 B에는 분모에 n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만들어주고 원래 없던 거는 다시 나눠서 소거시켜주면 되죠. 그럼 얘는 문제 주어져 있기를 6에 수렴하고 얘는 문제 주어져 있기를 2에 수렴하고 얘는 최고차 함께수 비교하면 3분의 1을 수렴하니까 곱해서 수렴하는 극한 성질에 의해서 4다. 이렇게 풀면 합법이죠. 넘어갈게요. 25번. 어떤 수열 AN의 부분합을 줬네요. 이게 사실 SN 준 거죠. 그래놓고 물어보는 것은 AN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n 대신에 n-를 넣고 빼서 일반항을 구해야겠지? SN-SN-. 그럼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 친구는 n이 2 이상일 때만 해당하는 일반항이지만 어차피 첫째 항이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하면은 분모의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n 플러스 1이 생기고요. 위에는 루트 n만 남겠죠. 최고차 함께수 비교해 주시면 1번입니다. 물론 얘도 제대로 푸는 건 분자분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죠. 다음 26번. 자연수 A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된 극한이네요. 그러면은 A 값이 자연수라고 이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5A랑 2A가 둘 다 1보다는 클 거잖아. 5A가 아니라 A하고 2A. 그러면은 이 공비끼리 대소 비교를 해서 A 제곱이랑 2A 중에 누가 더 클까 작을까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A 제곱이 2A보다 크다면 그러면 분자분모를 우리가 A의 2n 제곱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네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좌변은 5가 될 것이고 는 A 플러스 1인데 그럼 A는 4거든요. 4는 요걸 잘 만족하죠. 괜찮죠. 근데 만약 거꾸로 A제곱이 A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제 분자분모를 2A의 n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얘네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쪽은 2A가 되겠죠. 그럼 2A가 A 플러스 1이랑 같으려면 A가 1이어야 되는데 1은 괜찮나 보면 넣어보면은 괜찮네요. 한편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 둘이 같으면 A가 0 또는 2란 얘기거든요. 근데 0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연수니까. A가 2라고 가정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다 2를 넣으면은 4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5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얘네 분자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2분의 9에 수렴하겠죠. 근데 2분의 9는 a 더하기 1, 다시 말해서 3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가 2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랑 1만은 가능하니까 답은 2번이겠습니다. 정직하게 분류해서 풀면 되고요. 다음 27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N인 직선이 요놈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n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요놈과는 안 만난다. 이건 이제 완전 고일 문제죠.
직선을 세팅한 다음에 원과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던지 아니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기를 비교하던지 겠죠. 그러면 직선을 세팅해 보면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AN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겠죠. 이 친구랑 EN-1,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거리 공식. 그러면 루트에 AN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EN-1 곱하기 AN이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고,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반지름 길이인 n보다 작아야겠죠. 한편 이 EN 플러스 1,0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을 때 거리를 또 구해보면 루트 AN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EN 플러스 1 AN이 되겠지. 얘는 저 n 플러스 1보다 이번에는 커야 됩니다.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원이랑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AN을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는 없을 거고, 부등식이니까 아마도 샌드위치 정리, 뭐 조임 정리라고도 부르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죠. 부등식만으로도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냈겠죠 아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양변을 제곱하고 싶은데 어차피 좌변 우변이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AN 제곱 플러스 1 루트 벗겨주고요. 괄호 안 씌워도 되고, 얘는 EN-1 제곱에 AN 제곱, 이쪽은 N 제곱, 그다음에 이쪽은 EN 플러스 1 제곱에 AN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 제곱. 그러면 아무래도 공통인 부분이 요 AN 제곱 플러스 1분의 AN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를 절로 넘겨주고요. 어차피 양수니까 넘겨도 되죠. 넘겨주고요. 부등식을 한 줄로 연립해 주시면 이쁘게 써볼게. AN 제곱 더하기 1분의 AN 제곱이라는 친구가 EN 더하기 1 제곱분의 N 플러스 1 제곱보다는 크고, AN 제곱 플러스 1분의 AN 제곱이, 근데 EN-1 제곱분의 N 제곱보다는 작은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로 당연히 AN을 구할 수는 없고 이걸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저걸 어떻게 만드나 하고 딱 보면 어차피 또 좌우변이 다 양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역수? 그치? 대신 역수하면서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역수를 해주시면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방향만. 요 놈이 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그럼 요 놈이 또 쪼갤 수 있어요. 1 더하기 AN 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가운데에 3-AN 제곱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양변에 4를 빼줄게요. 양변에 4를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4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4 생기고 여기는 마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까지 바꿔주시면 이쪽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4 마이너스 요것분의 EN 플러스 1 제곱, 이쪽은 3 마이너스 AN 제곱분의 1, 이쪽은 4 마이너스 N 제곱분의 EN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양변에 n만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분을 해보면 n 플러스 1 제곱분에 4n 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4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놈은 통분해 보면은 n 제곱분의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계산했을 때 여기는 4n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4n 마이너스 1이 돼요.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려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분자에 n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곱해주는 거네. 이제 양변에다가 n을 딱 곱해주시면 곱하기 n을 해주시면 2차분의 2차라서 2차분의 2차라서 좌변 우변이 둘 다 4에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중간도 4에 수렴하겠죠. 열심히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끝까지 쓰기 전에 답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풀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28번. fx는 모종의 3차 함수를 줬고요. 두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pq에 대해서 gx는 0에서 갈아타는 함수네요. 일단 연속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 0 넣으면 5죠. 한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를 줬는데 공비가 5인 등비수열과 공비가 fx의 제곱인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네요. 이러면 우리가 h를 분석하려면 fx의 함수값이 5보다 작을 때, 정확히는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5보다 클 때, 5랑 같을 때로 분류해야겠죠. 분류해볼까요? 절대값 fx가 만약에 5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 극한을 계산할 때 5가 더 세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죠. 분자분모를 5의 2n제곱 나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다 날아갈 거거든요. 얘는. 그 gx만 남습니다. 절대값 fx가 거꾸로 5보다 크면은 그럼 이제 5가 다 죽는 거죠. 그치? 얘가 다 죽고 얘만 남으니까 fx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fx가 만약에 딱 5인 거야. 5랑 같아. 그러면은 얘도 5, 얘도 5라서 분자분모를 약분하면은 5의 2n제곱 약분하면 2분의 5 플러스 gx가 되겠죠. 2분의 5 플러스 gx. fx가 마이너스 5면 이제 얘는 아까랑 같은데 얘는 이제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 똑같이도 약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랑 다 똑같은데 5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gx. 이게 이제 그 fx의 범위에 따른 hx를 분석을 한 거죠. hx를 직접 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7개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또 잔뜩 있어요. 일단은 저 박스까지 내려가기 전에 분명히 얘가 연속인 함수라 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 fx가 절대값이 5인 순간이 의심점입니다. h가 불연속일 것처럼 생긴. 현실은 연속이어야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연속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fx가 절대값이 5가 되는 순간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 친구가 이 2분의 1 x 제곱으로 묶어 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x-3 더하기 5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5를 찌르면 0에서 중근이고 3에서 그냥 만난다, 실근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적당히 그려보면 5를 찔렀을 때 0에서 만나고 3에서 실근이에요 그랬으니까 얘가 한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3인 겁니다. 비율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2일 거고요. fx.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는 마이너스 5를 풀면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이 밑에가 여기 그 값이 좀 이게 두 칸 차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3차라서 이 간격이 2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3이란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를 쫓아가면 여기 y값이 마이너스 5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비율은 좀 이상한데 이게 1대 4거든요. 누적해서 1대 5라고 읽어도 되고 혹시나 3차 함수에서 이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뭐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굳이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몰랐으면 이거 풀면 돼. 그냥 넘기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뭘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마이너스 2 말고도 다른 게 있을까봐
이 인수분해를 해보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극소값이 계산해보면 3이라서 뭐 이를 대입해보시면 알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격을 통해 알 수도 있고 3보다 밑에 꽂았으니 당연히 만나는 점 하나밖에 없겠지. 어쨌든 요점은 우리는 f가 절대값이 5가 되는 순간 그게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3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때, 0일 때, 3일 때. 그쵸? 이때 h가 연속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2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볼 거잖아요. 그때 이게 h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다 라고 하면은 f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이 5보다 커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인 거지. 근데 이제 함수값 같은 경우는 f가 정확히 마이너스 5일 때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우극한 같은 경우는 이 h의 마이너스에서 우극한은 f가 5보다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약간 헷갈리시겠지만 결국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란 얘기예요. 그냥 말은 길게 했는데 정의를 그대로 읊은 것 뿐이고 결론은 연속이려면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다. 같은 방법으로 0에서도 함수값 좌우극한이 같으려면은 이 g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5가 돼야 됩니다. 5. 여기 함수값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f가 정확히 5가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에 x에다 0을 넣어야 되고요. 좌극한이나 우극한은 둘 다 f의 절대값이 5보다 작기 때문에 1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0을 넣는 게 5란 얘기잖아. 그냥 G0은 5다.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G3 역시도 5면 됩니다. 그러면 H가 연속이 될 수 있어요. 3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랑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데 G0이랑 G3은 사실 이미 5가 맞아요. 식을 보시면 0 이상을 넣으면 원래 5거든요. 그래서 G0 온 거랑 G3 온 거는 오케이야. 괜찮아. 근데 G-2가 마이너스 5다는 원래 없던 정보였는데 우리가 얻은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라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2p-q 더하기 5가 됩니다. 2p-q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다라는 식을 얻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박스로 내려가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k-2n제곱분의 1 x 더하기 5라는 요 직선이 hx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을 할 것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4에 수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h 그래프를 아직 그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렸다고 치고 그 그래프랑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얘가 k의 좌극한에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k에 엄청 가까워지겠지만 k보단 작겠죠. 그지? 그런 기울기를 갖는 0,5를 지나는 이 직선과 교점이 4개라는 거야. 근데 그러도록 하는 자연수 k가 7개 돼요. 또 이제 문자가 많으니까 어지러울 텐데 일단은 확실히 해야 될 것부터 해. 이건 당연히 h 그래프를 그려야지. 안 그리고 교점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h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네만 신경 쓰면 되죠. 일단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순간이면 요 안쪽 말하는 거거든요. 요 안쪽. 요 안쪽을 보시면 어차피 이 gx만 쫓아가면 되고 fx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그냥 fx를 쫓아가면 됩니다. 적당히 그리면 여기는 그냥 f를 쫓아가요. 여기 그냥 h예요. 근데 이제 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g를 그려야 되는데 g라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5로 고정이거든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5예요. 이렇게. 문제는 이제 요 사이죠. 요 사이를 이 모종의 2차 함수로 채워야 되는데
이 고민이지. 최고차항 계수가 p가 자연수라했기 때문에 양수인 건 알고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연속으로 이어주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이 0,5를 지나는, 즉 요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탁 찔렀을 때 교점이 4개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 꼭지점을 이 중간에 넣지 않고 꼭점이 막 이런 데 있다고 쳐서 이렇게 그림을 연결해 버리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려도 교점이 4개가 될 수가 없어. 물론 뭐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꼭지점 위치가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고, 아니면 꼭지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중이어도 기울기가 충분히 가파르면 이렇게 관통해서 하나 둘 여기 3개 4개 만나게 할 수 있겠네. 꼭지점이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적당히 예시로 하나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렸다 쳐볼게요. 그랬을 때 4점에서 만나게 하는 직선을 대충 만들어 보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이 정도? 그럼 이제 가다 보면 하나 만나게. 그치?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하나 둘까지 해서 총 4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기울기 범위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첫 번째 경계는 여기겠죠? 요점 지날 때.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순간 같은 경우는 탁 찔렀을 때 여기를 관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느질을 하지 않으니까 교점이 4개가 아니라 3개가 됩니다.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또 너무 가팔라져도 안 돼요. 만약에 너무 가팔라지면 이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여길 또 안 지나니까 언젠가 가다 보면 얘랑은 만나겠지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겠지. 그리고 그 경계는 원점에서 요 이차 함수랑 접할 때겠죠. 그치? 따라서 여기서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랑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 사이의 기울기가 놓이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친구 기울기를 뭐 적당히 m이라고 잡아볼게. mx 마이너스 플러스 5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고 하면요, 얘는 0,5를 지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0이라서 5일 때입니다. 따라서 교점이 4개이려면 기울기가 5보다는 커야 돼요. 한편 원점에서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0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 친구를 미분해서 0을 넣으면요, 이거 날라가니까 2분의 q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분의 q보다는 또 작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점이 4개가 돼. 근데 이제 이 기울기 역할을 하는 놈이 K의 좌극한입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K라는 자연수가 총 7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좌극한인 게 되게 중요해. 지금 이 m값에 들어갈 놈이 K-2n승분의 1이잖아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낼 예정이니까 얘는 K 엄청 가깝지만 K보단 작은 거야 실제로는. 그러면 K가 예를 들어 5여도 괜찮을까? 생각해보면 안 돼요. K가 5다라고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실제 기울기는 5보다 좀 작을 거 아니야. 즉 그럼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는 얘를 이제 바꿔보면은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돼. 왜냐면 이 K가, 아니 정확히는 기울기가 정확히 2분의 K면 접하니까 교점이 4개가 아니라서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K-2n제곱분의 1이라서 K보다 좀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K가 되더라도, K가 2분의 K가 되더라도, 얘는 지울게 헷갈리니까, 실제 기울기는 2분의 Q보단 좀 작은 상태니까 접하는 것보다 조금 완만하다라고 하면 교점이 4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좌극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고 K 입장에서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5보다 큰 자연수니까
가능한 k는 6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총 7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11, 12까지는 들어가는데 13부터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Q는 24도 가능하고 25도 가능해요. 26부터는 안 되겠죠? 그럼 13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관계식 얻었잖아. 요 관계식을 이용해 보면 이제 P는 이항했을 때 Q 마이너스 2분의 Q 마이너스 5란 말이죠. 이 P는 이제 Q 마이너스 10이니까. 근데 P도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Q가 25면 안 되겠죠. 안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P가 24다라고 했으니까 12 마이너스 5 해주면은 7입니다. 그래서 Q는 24, P는 7이에요. Q는 24, P는 7이고요. 근데 H4를 구하라 했고 H4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를 넣었을 때는 F에다 그냥 넣으면 되겠죠. H4는 그냥 F4입니다. F4 같은 경우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64니까 32.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6이니까 8, 3에 24 더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3. 7이랑 24랑 13을 다 더해주시면 3번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 hx라는 함수를 범위에 따라 쪼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요 놈을 해석할 때 요 놈이 이 k의 좌극한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 기울기가 여기 접하는 순간까지는 k가 같아도 괜찮다. 좌극한이니까. 다만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된다. 요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풀 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2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AC는 BC는 4n 플러스인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같다 이거니까 이등변이겠죠. 자, 이만큼이 4n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고요. A, B의 중점 이등변인데 중점이면 수직이겠죠. 수직 이등분선. BC의 중점을 Q라하겠다. 그럼 여기도 같다는 얘기지. 여기랑 여기도 같다. 그 다음에 CAB랑 PQR이 같다라고 했는데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 이거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등변이라서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이 이 큰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니까 얘도 이 큰 이등변이랑 닮음이라서 결국 이등변입니다. 그럼 이 각이 이 각이랑도 같고 이 각이 이 각이랑도 같으니까 엇각이라서 평행하겠죠. 요놈이랑 요놈이 평행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야?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얘랑 합동이겠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CP기를 줬습니다. CP는 이제 이건데 그럼 여기랑 여기를 아니까 우리가 여기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피타고라스 쓰면. 써볼까요? 저 BP 길이의 제곱은 빗변인 4n 플러스 1을 제곱해 주시면 16n 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고요. 여기서 CP를 제곱해서 빼면은 15n 제곱 마이너스 16n 마이너스 4니까 다 날라가고 n 제곱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n이란 얘기겠죠. 그럼 이 길이도 n일 거고요. 그 상태에서 DER 대 DC는 1대2다. DER 대 DC는 1대2다. 2배다라고 했고요. 2배. 나한테 요구한 것은 DR-3분의 4n의 극한입니다.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요 길이를 n에 대해 어떻게든 나타내야 되는데 편의상 x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은 2x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은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x랑 n 사이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뭔가 식을 하나 뽑아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가 4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절반인 이만큼은 2n 플러스 1일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커다란 삼각형의 세변기를 다 나타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각이 이 각이랑 같으니까 이 각을 세타라면 이 각도 세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이 4n 플러스 2분의 n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직가삼각형이니까요. 그래서 요 세변 길이에다가 세타의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를 n에 대해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풀입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풀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생략하고, 이게 표시는 안 해놨는데 수직이잖아요. 코사인 법칙 쓰지 말고 직가삼각형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로 가자. 피타고라스. 이게 이등변이라서 여기가 n이면 여기 반 쪼가리는 2분의 n이잖아요. 2분의 n. 그러면 이쪽 직가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쓰고 여기서도 한번 쓰는 거야. 중학생처럼. 그럼 여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이제 x 더하기 2분의 n의 제곱은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2분의 n의 제곱이랑 같지 않겠냐는 거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쓴 거랑 여기서 피타고라스 쓴 거랑 같다라고 둔 겁니다. 그럼 전개해 보면은 이쪽은 3x 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이쪽은 그냥 냅둘까요? 전개하지 말고 4분의 n제곱인데 사라지죠. 남은 것만 정리하면 3n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2n 플러스 1제곱이 0인데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딱히 보이진 않고 어떻게든 x를 n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질러요. 6분의로 가야겠네요. 6분의 n 풀만데 우린 길이를 구하는 거라서 음수면 안 되니까 플러스로 갑니다. n제곱 플러스 4, 3, 12 곱하기 2n 플러스 1제곱으로 가면 되겠죠. 이놈에서 3분의 4n을 뺀 다음에 무한대로분의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분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에서 3분의 4n을 뺄 건데 통분하면은 6분의 8n 되니까 루트에 전개해 볼까? 이 내부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은 무려 49n제곱 플러스 48n 더하기 1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7n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n을 통분해서 바로 뺀 겁니다. 그럼 딱 봐도 유리화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 내부에 있는 요 식을 7n 더하기 7분의 24의 제곱이라고 이제 대충 퉁쳐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가지고 7분의 4에 수렴할 것이다. 둘이 더하면 11일 거야. 이제 이렇게 퉁칠 수도 있는데 뭐 정직하게 풀어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유리화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6은 냅두고요. 밑에는 또 루트에 49n제곱도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 쓰게 됐죠. 더하기 7n. 위에는 합차 공식이라서 7n이 날라가고요. 48n 플러스 12만 남겠죠. 그럼 최고차 한계수를 비교하면 6 곱하기 7 더하기 7이니까 14분의 위에는 48. 약분하면은 8. 2로 약분하면 7분의 4다. 동일하게 나오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고요. K는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A, B는 정수라고 했고요. 요 극한과 요 극한 값이 모두 존재하면서 두 극한 값이 같도록 하는 정수 순서상 개수가 19개다. 그럼 일단 수렴하기 위한 조건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요 친구가 0이든가 아니면 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겠죠. 아니면 1이어도 괜찮고요. 이 친구가 수렴하려면 A가 0이든지 아니면 A 더하기 B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든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첫째 항이자 공비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아니 여기는 등호를 떼는데 여긴 등호를 왜 붙이나? 왜냐면 여긴 절대값이 안 달려있고 여긴 절대값이 달려있으니까. 그런 차이죠. 일단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이 정도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좋은 게 원래 이것만 갖고는 뭐 할 게 없거든. 근데 AP가 정수잖아. 그럼 A 더하기 B도 정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는 정수라고 하면 0이랑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스 분류를 A가 0일 때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서 A 더하기 B가 0 또는 1일 때로 분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0일 때로 갑시다. 과감하게. A가 0이면 B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에 수렴하고 얘가 이제 문제인데 요 놈의 극한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0이 돼야 돼요. 다시 0이 돼야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다가 0을 넣어보면 k분의 2b-20 요 놈이 0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0이 되려면 이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k분의 2b-20이 1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k는 자연수라서 양수니까 넘겨도 괜찮죠. 마이너스 k, k 문제될 거 없고요. b만 빼고 다 이항시키면 10-2분의 k보다는 b가 크고 10 플러스 2분의 k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지금 b랑 k를 잘 모르니까 일단 정리를 한 건데 a가 만약에 0이면 이 박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범위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킵 해놓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a가 0은 아니고 a 더하기 b가 만약에 0인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돼. 얘가 0이면 얘가 또 0인데 그러려면은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이게 날라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분의 20의 n제곱이 어떻게 0이 되겠어? 지금 k가 20 이하의 잔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0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k분의 마이너스 20 n제곱인데 얘가 0이 되려면 k가 20보다 큰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k가 2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죠. 이건 불가능한 케이스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a 더하기 b가 1인 경우입니다. 이러면 이 극한에 얘가 1 돼버리니까 이쪽엔 절대값 a만 남을 거고요. 이쪽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더하기 b가 1이니까 요게 1 되면은 절대값 k분의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극한 값이 뭔진 모르지만 절대값 a에 수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k가 22 이하 자연수라 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는 k가 18일 때랑 아닐 때로 구분을 해야겠지? 그치? k가 만약에 18인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이제 0이 아닌 값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18보다 작은 값이면은 얘가 절대값 1보다 커지니까 당연히 발산이라서 할 필요가 없고요. k가 18일 때는 절대값 a가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가 풀마 1이면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b도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a가 1이면 그럼 b는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0일 것이고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굳이 구하자면 b는 2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순서상이 확보가 된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k가 만약에 19거나 20이면은 이 극한이 0이 되잖아요. 그럼 a가 0 되잖아. 근데 0인 건 우리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 여기는 0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가서 되는 순서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19인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를 적었을 때 10-2분의 19니까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2분의 1 10 더하기 2분의 19니까 2분의 39. 그럼 여기 들어가는 b는 1부터 19까지니까 19개 가능하죠. 그럼 k면 19다라고 했을 때 총 순서쌍 개수 19개 되니까 19는 합격인 거야. 합격. k가 20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범위가 10-10 되니까 0부터 10 더하기 10이니까 지금 여기 k에다 20을 대입한 겁니다. 20. 여기 가능한 자연수는 1부터 19까지니까 역시나 괜찮네요. 19랑 20은 둘 다 합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구하다 말았던 18일 때만 체크하면 돼요. k가 18일 때는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가능한 순서쌍이 2개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일로 가보는 거지. k가 18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9니까 1보다 크고 10 더하기 9니까 19보다 작은 그런 자연수는 2부터 18까지라서 17개예요. 17개인데 아까 여기 구했던 2개랑 합치면 19개 되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18일 때도 되네. 그럼 18이랑 19랑 20 가능한 자연수 이렇게 3개죠. 다 더하면 19를 3번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57이 답입니다. 그래서 얘도 문자가 많고 무슨 뭐 순서쌍 개수 타령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확실한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A가 0이냐 아니냐가 딱 봐도 중요하기 때문에 0일 때는 이걸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고 이 케이스는 K가 18일 때만 2개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없다. 그럼 여기서만 자체적으로 19개가 나오든지 하든지 K가 특별히 18일 때는 따로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19개가 되는 걸 체크했으면 되는 거죠. 네, 미적분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